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흥미로운 미래 이야기 같이 해보시죠. 자, 영국 데일리 메일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내놨습니다. 빈센트 반 봇, 로봇 할 때 봇인데 과학자들이 인간이 그린 작품과 구별할 수 없는 작품을 그리는 AI를 훈련시킨다. 당신은 구별이 가능할까?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맞춰보시죠. 구별하실 수가 있으신지. 7개의 작품이 있는데 먼저 4개의 작품부터 보실게요. 자, 이 중에 일부는 AI가 그렸고 일부는 사람이 그렸을 수도 있고요. 전부 AI가 그렸을 수도 있고 전부 사람이 그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A 작품부터 자세히 보시면은 자, 저건 선이라든지 그런 게 좀 그래픽스럽지 않나요? 여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AI가 그렸다 22.7, 인간이 그렸다 77.3으로 인간이 그렸다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렸을까요? 정답은 AI가 그렸어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자, 다음에 B 작품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A에 비해서 좀 더 디테일이 살아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점이라든지 선이라든지 나무 기둥 같은 거 보시면 AI가 그렸을 것이다 16.6, 인간이다 83.4, 인간이 압도적으로 또 높습니다. 정답은 과연 인간이 그린 거 맞아요. 이 경우에서는 인간이 그린 게 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제 눈에 보기에도. 자, C는 어떠세요? C는 이제 이건 추상화잖아요. 추상화로 오게 되면 좀 애매해지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거 AI가 그렸다 15.6, 인간이다 84.4, 압도적으로 높죠. 인간이 그렸을 거라고 한 게 정답은 인간 맞습니다. 일단 예쁘죠? 이거는 그래도 좀 잘 그린 것 같아요. 근데 D는 같은 추상화인데 되게 이상하죠. 이거를 집에 걸어두고 싶으신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사람들이 AI가 그렸다 82.5, 인간이 그렸다 17.5. 완전히 이거는 AI라고 사람들이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AI 맞아요. 티가 나죠. 자, 마지막으로 세 작품 좀 더 볼게요. 자, 맨 좌측에 있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와, 요거 애매하네요. 그래도 나무 기둥의 색이 되게 그래픽스러운데요. AI가 그렸을 것이다 거의 30%, 인간이 그렸을 것이다 70%, 인간이 그렸을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정답은 AI가 그린 겁니다. 자, 가운데 F 작품도 보시죠. 요거는 E에 비해서 좀 더 디테일이 있는 것 같긴 한데 AI가 그렸을 것이다 36, 인간이 그렸을 것이다 64. 요거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정답은 AI가 그린 거고요. 자, 마지막 하나를 맞춰봅시다. 마지막은 요거는 구름이라든지 하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앞에 작품들보다 디테일이 있는 것 같은데 자, AI가 그렸다 47.4, 인간이 그렸다 52.6. 거의 비슷합니다. 헷갈린다는 거죠. 자, 정답은 이것도 AI가 그린 것이었어요. 자, 이 중에서 먼저 A 작품 같은 경우에는 와, 이거는 77%나 인간이 그렸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야, 이제는 풍경화 같은 경우에는, 표현 예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AI가 인간을 많이 따라잡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사 내용 좀 보시면은 이거는 콜로라도 볼더 대학의 교수 하샤 강가바틀라 교수님이 진행을 한 거고요. 아마존 터크로 약 200여 명 설문조사를 진행한 거라고 해요. 참가자 중 52.6%는 AI의 작품 중 하나를 인간의 그림이라고 착각을 하더라. 자, 그리고 아까 보신 그 풍경화 같은 표현 예술을 인간이 그린 것과 연관을 시키고요. 추상 예술은 기계가 그린 것과 연관을 시키더라라는 그런 상관관계를 찾았고요. 왜냐하면 추상 미술 같은 경우에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기계와 더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 하샤 강가 바틀라 연구진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특이하죠? 재밌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얘기를 해봐야죠. AI가 이렇게 그린 그림 가치가 있을까요? 이 연구진이 또 연구를 해보니까 보통 기계가 그렸다라고 하면은 가치를 사람들이 낮게 평가하는 건 맞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티 경매에서 저 에드몬드 벨라미라는 초상화가 4억 8천만 원, 우리 돈 4억 8천만 원에 낙찰이 되는 신기한 현상이 펼쳐지기도 했죠. AI가 저 옛날 그림들을 학습해가지고 비슷하게 흉내낸 건데 그걸 저렇게 돈 주고 산다고요? 다른 가치를 아마 부여했겠죠. 미적인 가치 그런 거 말고. 자, 그럼 이걸 보면서
야, 앞으로 예술가들, 그 창의 노동자들도 AI한테 일자리를 뺏기는 것일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요즘 예술가들은 어떤 작품을 만들까? 아까 보여드린 AI가 했던 그런 그림들 그리고 있을까요? 요즘 예술가들이? 자, 제 취미가 현대미술 보는 거잖아요. 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매해 4명의 작가를 선정해서 작품을 출품하게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정윤석 작가님이 출품한 작품은 바로 저런 겁니다. 뭐냐면 리얼돌의 제작 과정, 그리고 리얼돌과 함께 사는 남성의 다큐멘터리를 예술 작품으로 출품을 해 놓은 거예요. 요즘은 현대미술관 가보시게 되면 그림, 회화보다도 비디오 작품들이 엄청 많습니다. 미디어 아트도 엄청 많아졌고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 회화 작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요. 다큐멘터리와 예술의 경계도 상당히 모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품은 의미가 있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어떠한 현상을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작품이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보고 왔는데 되게 지루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작년에는 박혜수 작가님이 4명 중에 1명으로 선정이 되셨는데, 이분이 내놓은 작품은 Perfect Family예요. 뭐냐면은 1인 가구 사회에서 갑자기 친구가 필요할 때도 있고 가족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누가 돌아가셨거나 내가 아프거나 그때 돈 주고 가족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자체를 작품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이 퍼펙트 패밀리고요. 그 회사를 소개하는 홈페이지와 팜플렛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가입을 하는지. 그걸 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요즘 현대예술은 이러한 측면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현대사회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1인 가구 사회의 문제점들, 외로움들, 그런 것들, 걱정거리들을 작품으로 만들어낸 거죠. 자, 다음에 2019년 올해 작가상에 선정된 대상은 뭐냐면은 이주효 작가님의 Love Your Depart이라는 작품인데, 이거는 전 보고 황당했어요. 가봤더니 그냥 창고처럼 되어 있었거든요. 창고에 예술 작품들이 마구잡이로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상 받았어요. 이 작품은 뭐냐면은 예술가들이 보통 요즘 설치 예술이나 그림 많이 하는데 전시가 끝나면 그 작품들을 어디다 갖다 둬야 하는지가 상당히 큰 문제라고 해요. 그러한 문제점들, 이 작품들을 어디다 갖다 둬야 하는가, 이런 문제점들을 작품으로 만든 건데 창고 형태로 해가지고 이게 대상을 받았습니다. 상당하죠. 현대미술은 참 오묘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본 작품 중에 제일 흥미로웠던 작품, 그림자, 증강현실 그림자 작품이고요. 문준용 작가님 작품이에요. 보시면은 관람객이 특수장치가 달린 랜턴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그림자를 저렇게 감상하는 거예요. 저러한 구조물들을 지나다니면서 비출 때마다 뭔가 그림자들이 나타나는데, 야, 이게 사람한테 상당히 특이한 경험을, 몰입감을 제공해 주더라는 거죠. 현대미술은 이렇게 AR, 증강현실 같은 최첨단 기술들을 접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본 작품 중에 좋았던 게 권병준 작가님의 클럽 골든 플라워. 저거는 여러 대의 로봇이 저렇게 공연을 펼치고 있는데요. 로봇이 사람 모양으로 생기진 않았어요. 팔도 하나하고 얼굴 형태도 없는데 뭔가 저렇게 오페라 같은 걸 부르기도 하고요. 공연이 지속이 되면 될수록 클라이막스로 향해 가는데 로봇이 팔을 뻗쳐가 저렇게 뭔가 애타게 찾는 듯한 느낌도 들고, 공연이 끝나면 저 로봇이 막 풀이 죽어가지고 쓸쓸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자아냅니다. 이걸 보면서 느꼈던 거는, 야, 로봇이 인간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팔 2개, 다리 2개, 얼굴 모양 이렇게 흉내낼 필요 없구나. 감정 표현으로도 저 로봇이 인간처럼 보일 수도 있구나라는 점이 저는 상당히 충격적이었고요. 여러 가지 조명 세팅이라든지 저 로봇이 너무 투박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풀이라든지 그런 것도 꽂아 두셨더라고요.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이 작품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권병준 작가님 요즘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는 오묘한 진리의 숲이라는 작품이에요. 특수 장치가 되어 있는 헤드셋이에요. 이거는 위치가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정된 벤치에 앉게 되면은 어느 나라의 자장가가 흘러나와요. 또 다른 의자에 앉게 되면 다른 나라의 자장가가 흘러나오는데, 그게 다 누구의 자장가를 녹음한 거냐면은 한국에 살고 계신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장가를 녹음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도 우리 일부로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표현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설명까지 들었는데 제가 그걸 까먹어서. 요즘 작품은 아무튼 이래요. 다문화 가정의 그러한 문제점들, 이슈들을 이렇게 작품화를 시키신 거죠. 참고로 제가 좋아하는 권병준 작가님, 어렸을 때는 제가 가수로서 좋아했습니다. 누구냐면은 삐삐롱 스타킹의 고구마 씨거든요. 바보버스라는 노래 아시나요? 자, 이분 작품 활동하시는데 너무 좋아요. 잘 나가고 계시고요. 또 제가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레인룸이라는 작품, 부산 현대미술관에서 열렸었는데, 와, 이거는 이렇게 비가 쫙 하고 쏟아지고 있는데 제가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은 센서가 저를 인식해가지고 제가 걸어 다니는 곳만 비가 멈춰요. 여기서 느껴지는 그 쾌감들, 일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저 킬 포인트는 조명도 화려하게 안 하고 저렇게 스포트라이트 조명 하나 딱 켜놓은 게 정말로 멋지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린 AI가 이런 작품들을 그리고 있을 때 인간 예술가는 더욱 오묘한 작품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회의 여러 가지 화두들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거리를 던져준다든지, 예술가들의 문제점들을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이렇게 부각시킨다든지,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 준다든지. 자, 근데 AI가 앞으로 이런 작품들도 만들 수 있을까요? AI는 결국에는 정답이 있는 것들을 할 수 있지, 기존에 없던 것들을 막 만들어내는 일은 아직 부족하지 않나. 그 사회의 어떤 측면을 더욱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아직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예술가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뻔한 일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뭔가를 해석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AI에 있어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가 인간 예술가 이러한 영역까지도 앞으로는 다 할 수 있을까요? 뭐 그건 모르죠. 여러분들의 댓글 한번 기다려 보겠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